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포도 타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꿈꾸던 형태의 주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쾌적하고 입지도 좋아서 나와 내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기에 딱 맞는 보금자리가 되어주면 물론이고 장차 노후를 대비했을 때 자산 가치의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로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나의 드림하우스입니다. 제가 미리 뽑아둔 5장의 카드를 천천히 살펴보시고 그중 마음에 가는 한 가지 번호를 마음속으로 골라주세요. 그럼 잠시 카드를 고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모두 마치셨을까요? 그럼 저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리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1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에 관한 운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봤을 때,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또는 사업과 관련된 이슈에서 내가 꼭대기와 바닥을 모두 경험을 했거나 경험을 하는 중이실 수가 있겠다라고 짐작이 되고요. 나는 본래 집을 여러 채 가졌을 수가 있는데 혹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매도를 선택하게 된다든지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혹은 내가 가진 자산을 현금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혹은 새로운 물건을 탐색하고 시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계시지 않을까. 네, 전반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읽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꿈꾸던 드림하우스 그 목표에 80% 정도 가까이 다가가셨던 분들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완성을 앞두고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고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미련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라고 해요. 나로 하여금 중도에 마음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상황은 역시나 금전 문제였는데요. 토지나 전원주택, 공장 부지, 국가에서 불화하는 어떤 땅, 자연 친화적인 환경,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셨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목표에 거의 근접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쥐고 있을 수 없었다, 혹은 얻어낼 수가 없었다, 지켜낼 수가 없다,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 혼자만의 자력으로 그 선택을 결실로 이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내가 원하는 그 집이, 내가 행했던 그 투자가 나에게 평생의 보금자리와 어떤 이익이 되어줄지 손해가 될지 어떤 기로에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다행히도 이 해밍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동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장차 주거에 관한 혹은 내가 계약한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을 포괄하는 주제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동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3개월, 6개월, 9개월간의 흐름입니다. 3개월 차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을 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독선이나 좀 치우친 주관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에 쉽사리 칼을 빼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 잘 정리가 되고 끝이 나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좀 일생일대의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우려가 조금은 읽히거든요. 하지만 6개월 차에 들어갔을 여러분께서는 내가 원하는 주거의 형태의 어떤 매물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방식의 투자처들,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냥 아파트나 빌라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부동자산이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뭔가 새롭게 좀 각성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잘만 한다면 나에게 이런 커다란 금은 보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과연 무엇을 내가 잡아야 하는가 하는 약간 행복한 고민 속에 조금 시간을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공간 임대 사업 같은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요. 혹은 경매라든지 지분 투자, 아파트를 막교환을 한다든지 상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그 부동산을 통한 수익의 방식들을 제안을 받고, 혹은 내가 그 생에 눈을 새롭게 떠서 공부를 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선택을 한다면 상당히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가진 채로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아 드실 것 같아요. 배열상으로 보면은 행맨 역방향과 소년의 칼과 두 개의 나무 카드가 떴기 때문에 9개월 차에 여러분께서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나의 드림하우스에 관련해서 그 내리게 되는 의사결정은 아주 민첩하고 신속하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탐색을 해봤지만 결국은 나의 그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다든지 하는 무리를 하지 않은 형태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실용성도 갖춘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바로 근거리에서 이게 실거주 목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집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는, 대중교통이 가깝고 주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입지 위주로 선택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읽혀지고요. 그래서 뭔가 당초에는 좀 널찍한 대지 지분을 좀 욕심을 냈던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면 심사숙고한 끝에 안정적인 거주지, 안정적인 투자, 내가 격변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한 주거, 마음이 편안한 투자, 관리비도 많이 나오지 않고 공실도 잘 생기지 않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이사를 나가게 된다고 해도 금방금방 새로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동수를 선택하시게 되는 것으로 저는 카드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 자금 조달 측면에 있어서 좀 어떤 조언을 드려보면 좋을까라고 카드에게 질문했을 때, 자금의 출처를 좀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라고 하네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담보를 낀 대출, 전세 대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에서 그 시행하는 그 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청년이나 무주택자 소득 구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대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제도가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업데이트되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 좀 최대한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부동산 카페에 가입을 한다든지, 청약이나 재테크를 주제로 한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서 솔깃한 제안들을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매매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서 경매, 공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그 시세 가격이 경매 시장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져서도 유찰이 되고 있는 물건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내가 조그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고해 봤을 때 매매 가격을 성사시키는 그 지점에서 서로 타협의 여지가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토록 다양한데 막상 그 돈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조금은 여러분께 실제로 내가 그 자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보다는 좀 기간이 지연이 좀 된다라든지 애를 먹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까? 라고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다행히도 9개월 차에 접어들게 되면은 내가 나의 욕심을 좀 줄이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주거를 찾아내었고, 그것이 장차 나의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 집과의 인연이, 나의 드림하우스와의 인연이 길게는 20년, 3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겠구나. 애초에 내가 원했던 규모의 그런 드림하우스에 내가 바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번 텀에 그 내렸던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된 이 작지만 단단한 한 채의 집 또는 하나의 부동산적인 기회를 통해서 나는 점점 나의 미래에 진정 내가 살고 싶어하는 드림하우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중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금을 끌어오는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9개월 차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등기입일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부동산에 관한 그런 어떤 최종적인 성취가 내가 정말로 꿈꾸던 그 드림하우스로 가기까지 이 단계가 반드시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거였어 라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그때 내가 이 여러 가지의 컵 중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 신의 한 수였어.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 막 그렇게 화려하고 네임밸류가 있고 막 누가 봐도 우와 너 정말 좋은 곳에 사는구나 이런 칭송을 당장에 듣지는 못할 수 있어도 나는 나의 노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한 돌 한 돌 놓아가는 그 재미, 내가 그 재미있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미래를 당연히 내가 살아본 듯이 낙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의 9개월 차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1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한다든지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4장의 오라클 카드를 각각 한 장씩 뽑아보았더니 지금 여러분의 카드에서 반복적으로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맺었던 인연, 다주택자였다라면 한 채를 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등기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세대 합가와 분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든지 토지를 합필하고 분필하고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오래된 패러다임에 그 사로잡혀 있던 나의 그 투자나 부동산에 대한 관념을 조금 보내주고 새로운 형태의 드림하우스의 오너가 되는 나의 그런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 새로운 형태의 투자처, 이제 그런 것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읽혀지고요. 옆에 그 새들이 나무에 앉아있는 카드를 보시면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요. 왠지 저는 이제 이게 복덕방에 앉아서 시세에 관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요. 마음이나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황일 때 보편적으로 나오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팔기 싫고 혹은 더 싸게 들어가고 싶고 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그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조금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 정도의 조언으로 보여지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9개월 동안 나의 드림하우스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을 겪으시는 과정에서 조금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구간이 살짝 오실 수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게 향후 6개월 차 정도쯤에 가서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때는 아마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달린다. 금전적인 소통도 평소처럼 원활하지가 못하고 그런 와중에 내가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돈이 묶여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를 내가 계약금을 거는 것조차도 쉽사리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일시적인 그 답답함,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희일비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그 내 역할을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좀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 잘 지나시고 난다면은 여러분에게 쪽 방향과 관련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실체에 좀 다가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드림하우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께는 나의 드림하우스로 입성을 할 수 있는 좋은 운이 열려있는지 한번 제가 카드들을 살펴봤더니 매우 놀랍고도 기분 좋은 결과들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여러분은 엠프레스 여왕제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드림하우스에 입성을 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런 그릇과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고 특히 부동산 매매의 운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천운이 따라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내가 우연한 계기에 작은 쌈짓돈을 가지고 작은 상가라든지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혹은 뭐라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작은 다세대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을 샀는데 내가 선택을 하는 것마다 개발 호재에 묶여서 혹은 부동산 경기가 하필이면 내가 매입을 한 그 시점마다 좋은 운대로 돌아서서 상승세로 돌아서서 그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나는 타고났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안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사주에 진술충미 고지를 재성으로 깔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그 재물적인 풍요, 부의 공식 이런 것들은 그 부동산을 매개로 한 것들에서 아주 대길하다. 그 과정에서 그 부가 나의 후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소위 임대업 같은 것이 나의 가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승계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으로까지도 내가 한번 넘볼 수가 있다. 나의 자녀가 나의 그런 투자에 관한 안목과 스킬을 차근차근 밑바닥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서 한돌 한돌 쌓아서 올라간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업으로 해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그 여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여기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인연적인 합도 형성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여왕제가 살만한 집이라 함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고급 브랜드 아파트 혹은 전통적인 부촌 주거지, 대지 지분이 넓은 어떤 그 단독주택, 지금은 구축이지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운운하는 그런 어떤 입지, 즉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소유했거나 소유하실 수가 있다. 나에게는 그런 호재를 판별하고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을 통한 돈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그런 자질을 타고났다. 네, 그렇게 읽혀집니다. 동전이 지금 그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드림하우스를 산 후에도 혹은 그 드림하우스로 입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는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거는 좀 소박한 곳에서 하면서 실거주 컨디션을 크게 따지지 않으면서 가용 자금으로 남는 돈으로 상가, 분양권, 경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을 통한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시너지를 구축을 해서 끊어지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서 또 재투자를 하고 또 재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나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눈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부동산에 대한 나의 관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길하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차에 여러분이 실전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이동수가 발생할 것인가 라는 점을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카드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개월 차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집이라든지 상가, 직장에서의 어떤 계약 만료 이런 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가 종결이 되는 그것을 동기로 해서 이동에 대한 욕구와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역방향으로 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렇게 서두르는 과정 중에서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검토를 하게 되겠네요.
이사를 가고 싶은 지역만 해도 여러 군데로 뻗칠 수가 있겠고, 거주를 하고 싶은 주거의 형태만 해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쪼깃하게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일단 좋다는 거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다 한번 가서 임장을 해보고, 사람들 말도 열린 마음으로 다 들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기에 그렇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많은 정보와 그 변동수, 빨리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확고한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킹 오브 완즈가 떴거든요. 이제 킹 오브 완즈 카드라 함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재벌 가문들의 창업 1세대이신 분들, 입지전적인 그 인물들이 저는 이 킹 오브 완즈 카드를 보면 떠오르는데요. 이제 없던 곳에서, 맨 땅에서 시작해서 유를 창조하고 불굴의 의지와 실행력, 이제 이 카드는 실행력과 수완의 정점을 의미하거든요. 이 3개월 차 여러분이 많이 구경은 하고 다니는데 이게 과연 되겠어? 될까? 하는 얕은 의구심을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6개월 차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건 그냥 돼,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라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강한 감정선이 읽혀지거든요. 뭐 실제로 여러분은 이 시기쯤 되면은 무엇을 사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고, 구매 자금은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고, 내가 기존에 좀 정리해야 되는 자산이 있다라면 그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잘 정해서 나의 캐시플로우를 이제 한 번에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고 모든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계약만 하면 되는 그 상태로 여러분이 6개월 차쯤 되면 준비가 다 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에 관한 모든 실무는 다 끝난 상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끝난 상태,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다 마치셨는데, 9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나이트 오브 완즈 역방향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사를 이때 성공해서 들어가셨을 경우에 9개월 차에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 여러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사를 갔는데 들어간 그 집 안에서 그 과정상에 있어서 당일날 짐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빠졌다든지, 그 앞에 살던 집에 이삿짐이 나가기 전에 내가 미처 가려져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발견하지 못한 좀 사소한 하자 같은 것이 보인다든지, 이사 당일날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다든지, 좀 그런 정도의 사건은 좀 겪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검토와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는데 막상 그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뭔가 좀 지연이 이루어지고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조금 처하시게 될 수는 있다 하지만은, 내가 그 이사간 집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이런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여기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새 집에서의 생활을 잘 해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제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6개월 차에 준비를 모두 마치셨는데 9개월 차에 그 계약건이 뒤집어져서 이사를 못 가게 되는 상황도 한번 염두는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트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실행력이 뛰어난 그 왕이 되기 이전에 될 것과 안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사방팔방 일단 타고난 그 스태미너와 에너지 하나로 모든 것을 트라이 해보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불의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확산성이 있고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는 것은 맞는데, 어떤 실체를 마주함에 있어서는 내가 역방향으로 뒤집혔다 때문에 이사가 임박해서 뭔가가 어그러졌다. 어그러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가족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 갑자기 매물을 거두면서 자기가 계약금은 100 배상을 할 테니 없던 일로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들도 한번 염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어차피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한 천운을 타고 나셨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신분 상승까지 이루시게 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놓친 이 물건, 지금 파토가 난 이 이사, 그거 그렇게 크게 아쉬워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그 가족 간의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지기 위한 일종의 해프닝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해를 하시게 되는 장면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차 들어섰을 때 그러면 우리가 드림하우스를 얻는 데 필요한, 그게 소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임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에 필요한 가용 자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카드에게 또 질문을 해봤을 때 이 석장의 카드가 뽑혀서 나왔어요. 먼저 에이스 오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 큰 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킹 오브 완즈 카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내가 나의 드림하우스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 한 가지를 처분을 해야 할 수가 있다.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에 묶여있던 돈이 될 수도 있고, 빌려줬던 돈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대출을 내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금리라든지 그 담보 설정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은행에 가져갔을 때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기존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계약을 진행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 동전의 개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아마도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 투자에 관한 정보라든지 물건 자체에 대한 임장 혹은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막 계산을 해보시면서 많은 재반 지식을 쌓게 되셨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많은 자신감과 그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번뜩이는 영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카드의 메시지가 읽히고요.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6개의 나무 역방향 카드가 떴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한 명 리더십이 있게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의견이 그 중구난방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좀 소모적인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는데, 천만다행히도 이게 역방향으로 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좀 밟고 누를 수가 있겠다. 이 매매권, 계약권에 대해서 나의 그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에 있어서 여기저기 자칭 전문가들이 이제 말을 보태려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연출될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세무사를 찾아가서 그 세금 관계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세무사 하는 말 다르고 공무원이 하는 말이 다르고 뭐 법무사가 하는 말 다르고 공인중개사 하는 말 다르고 인터넷으로 되게 유명하다는 멘토를 찾아서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도 정작 하는 말이 이거 워낙에 그 세금이 자주 바뀌어서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실망스럽게 받아든다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부동산에 관한 그 자금 관련 이슈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말들이 난무하겠지만은 결국 제일 정확한 건 내가 내린 계산이고 내가 내린 결정이다. 그러니 6개월 차에 주변에서 혹시나 하고 한번 자문을 구해봤을 때 입을 대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지 마시라. 막상 마지막에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했을 때 납부되는 금액은 이들 중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만 맞췄다. 실제로 내 문제가 되어서 해본 사람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좀 많이 배우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2번 뽑아주신 분들의 모습은 이런 집과 돈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서사들을 겪고 나면은 우리가 마음이 많이 지치잖아요. 가족들도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왜냐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 빚이라는 것에 따라오는 이자 부담, 혹은 이 집에 영원히 돈이 묶이면 어떡하지? 나중에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불안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잠재우지 못한 채로 일단은 기간 안에 빨리 이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밀어붙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소원해진 관계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당신 말을 듣기를 잘 했네. 역시 당신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현명하고
결단력 있고 그 실행 능력에 내가 좀 겁을 먹었는데 당신이 맞았어요. 당신을 그때 내가 마음으로 지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근거 없는 의심하지 않고 처음에 우리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던 당신의 그 마음 존중하면서 잘 옆에서 보좌할게요, 따라갈게요 하는 내 우군의 그 든든한 협력과 지지도 얻어낸, 그래서 마음의 어떤 상처적인 부분들도 다 봉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최종적으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번 뽑아주신 분들이 그 드림하우스로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꼭 유의하셨으면 하는 점을 4가지 종류의 오라클 카드로 뽑아봤어요. 제일 먼저 뜬 사주 오라클 카드에서의 점사는 부러움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 변두리에 있는 시골 마을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옆집에 살고 있던 어떤 아무개가 입신양명을 해서 출세를 하게 돼서 신분이 바뀌고 말을 타고 저 멀리 아마도 한양으로 가는 거겠죠. 관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카드는 이 여황제 카드와 더불어 다분히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신분의 상승을 이룩하게 될 여러분의 앞날을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런 부러움을 샀을 때 내가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만신 오라클 카드에서 76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잡다한 소문이 날 수 있다. 관제구설, 구설수,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음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다만 나에 대해서 그 나오는 소문들의 어떤 그 진원지는 내 고향 마을에 있던 그 예전의 그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진출하게 된 그 상류 사회 있잖아요. 내가 있던 곳보다는 한 단계 올라선 그 상류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좀 가타부타 말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새롭게 이동을 한 이 사회에서 이사를 가게 된 그 동네 안에서 그 이웃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최대한 원만히 가져가시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누설하지 말고 그냥 매너 좋게 사회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좀 처신을 해주시면 어떨까. 내가 뭐 어디 살다 왔고요, 뭐 해서 돈 벌어서 이걸 샀고요, 뭐 그런 TMI는 안 하셔야겠다. 안 하시는 편이 훨씬 이롭겠다. 왜 거기서 소문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침묵은 금이다. 네, 그렇게 카드의 메시지가 읽혀집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여러분의 이 집과 관련된 운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멘토적인 존재로 오라클 벨링 카드에서 2번 그 남성의 별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계약하실 때나 배우러 다니실 때 세금 관련해서 뭐 자문을 구하시거나 할 때 항상 가까이 하셨으면 하는 성별이 남성인 거예요. 남자 공인중개사님, 남자 세무사님, 남자 실전투자 뭐 경매 강사님, 뭐 부동산 학원 원장님,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데 주로 그 남성분하고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인 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내가 이사갈 집의 명의자도 남자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가 여러분께 단도리를 하셨으면 하고 내어보인 한 장의 이 프로텍션이라는 키워드는, 부라는 것은 한번 얻기까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은 상담을 통해서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 사주에서 혹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경우를 사실 거의 보지를 못해요. 실전에서 보지를 못하고 중간에 어떤 실수라든지 안 좋은 운,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어떤 뉴스와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뭐 부동산으로 안정적으로 번 돈을 잘 모르는 주식에 넣었다가 뭐 점점점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 얻게 된 부동산을 통한 천운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내가 확실하게 철학을 가지고 보수적인 태도로
재반 지식들을 쌓아나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오픈하기보다는 꽁꽁 감추고 좀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2차, 3차에 뭔가를 계획하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 좀 착안을 하셔서 유지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여황제의 운명을 타고 나서 값비싼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내가 예전에는 이런 집에 살아보기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그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면서 더블에 더블을 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그 세금들에 처음에 좀 많이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유혹들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다 신경을 써서 그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내가 평생을 이어가야 하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다뤄보시면 그것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이 카드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행운으로 가득한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3번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훑어봤을 때 부동산에 관해서 가장 아이디어도 많고 마치 사철 소나무 같은 부동산을 향한 한 마음이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도 나는 항상 있었고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봤고, 그래서 자잘한 시도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여러분이 답답한 상황에 좀 묶여 계시는 그런 흐름이 읽혀져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행운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여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우리가 드라마가 막 계속 잘 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그 일을 겪는 당사자로서는 좀 고통과 어떤 피로가 따르긴 하겠지만은 나중에 내가 언젠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나의 드림하우스를 소유함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만족감, 행복감, 이제 이런 것들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여곡절은 내가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어떤 나의 마음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도 더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읽혀지고요. 그러면 한 장씩 제가 자세히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본래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입니다. 신중하고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나름 그 자료조사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한 번에 필이 꽂혀서 뭘 바로 결제를 하고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시고 아주 작은 단위, 마이크로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의심도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자기 검열의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만큼 그 투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바라는 드림하우스의 모습은 막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 대한민국 표준적인 중산층의 모습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나의 1차적인 목표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라면은 30평대 아파트에 입지는 신도시에 혹은 그 역세권에 이제 머무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표준적인 성공보다 조금 더 자리를 잡은 이제 그 정도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의 나의 그 로망은 그렇고, 내가 혼자서 나만의 그냥 그 속 깊은 그 욕망을 조금 오픈을 해보자면은 나는 해외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고, 어떤 그 실거주 목적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나의 어떤 비전을 이제 늘려가고 싶고, 내가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나 자신의 캐릭터, 자의식, 또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의 의식 세계, 경험,
나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조금은 더 많아 보이시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로망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버전 하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커리어와 탤런트 측면에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 하나,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그런 에너지 흐름이 저는 읽혀지고요. 이쪽이 이제 가정용이라 한다면 이쪽은 이제 사업가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무슨 부동산 업에 뛰어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직장 생활 같은 것을 하면서도 임대업은 누구나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난 항상 그 호기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가 드림하우스를 갖는 과정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나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은 나라는 한 사람이 살면서 이룰 수 있는 안정 그 이상의 그 경제적 자유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실제로 나하고 부동산이 그냥 탁 까놓고 말해서 잘 맞는지, 이런 것이 좀 많이 궁금하셨을 수가 있겠다. 네, 그렇게 카드의 흐름이 켜지고요. 3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차에 어떤 실질적인 부동산에 관련한 이사 또는 이동수가 있을까?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지를 옮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하나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매매 문서상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가? 네, 그런 부분, 직장의 이동 부분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앞으로 3개월 차에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황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떴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굉장히 안정된 존재였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풍요와 변동이 없는 상태, 생산성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잘 보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역방향으로 떴다라는 것은 나에게 드디어 어떤 변동수가 들어오긴 한다. 나의 오래된 안정, 매너리즘, 사치와 향락,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새로운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지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그런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던 자원들이 조금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라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좀 변동수가 생겨서 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라든지, 내가 받아야 될 돈이나 월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막히게 되면서 이 엉덩이가 무거운 여황제인 내가 좀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든지, 혹은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자식 교육을 생각해서 이제는 좀 거주지를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슈에 직면하게 된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나의 오래된 안정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동에 대한 그 수요가 생기면서 이때부터 이제 좀 슬슬 알아보려고 그 준비를 하시는 단계,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6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이 3개의 컵이 떴거든요. 3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사나 변동에 관해서 나하고 생각이 같은, 가치관이 같은 그 동지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내 의견에 찬성을 해서 그래 이사 가자. 와, 우리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거야. 야호 신난다. 뭐 이런 어떤 무드가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외적으로 보자면은 이사를 가고 싶어서 어떤 물건들을 보러 다녔는데, 혹은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괜찮은 그 멘토를 만났다든지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서 혹은 그런 물건들과 인연이 되어서 뭔가 착착 진행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이때는 아무 의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제 계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순풍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요. 이때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다 호재로 보인대요. 다 호재로 보이고 나한테 장차 다 좋은 결과를 가져와 줄 황금알들로 보이고 그런 시기인 거죠. 한창 감성적으로 고무가 되어 있는 시기, 신나게 인연을 맺고 신나게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요. 9개월 차로 넘어갔을 때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8개의 칼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성이 안대를 하고 있고 손발은 붕대로 약간 느슨하게 묶여 있고 옆에는 칼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이 카드의 맹점은 뭐냐 하면 이 칼들이 아직 나를 치지 못해요. 치지 못하고 이 붕대도 뭔가 내가 납치된 존재라서 막 결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이 붕대들을 스스로 묶고서 뒤에서 그냥 한 손으로 그 매듭을, 다 풀려있는 매듭을 질끈 쥐고 나는 묶여있다라고 짐짓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6개월 차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와 9개월 차에 맞아들게 된 현실이 너무 갭 차이가 커서 쉽지는 않겠다. 이사가 쉽지는 않겠고 혹은 투자가 쉽지는 않겠고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앞전번에 그런 의사결정을 함부로 내리지 않았던 게 어찌 보면 다행이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졌다. 나의 외적 상황이든 내적 상황이 되었던 조금 나에게 두려움이 앞선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겁이 나고 그 안 좋은 측면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지체가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좀 예민하게 만드는 이 칼들이 무엇일까? 제가 실용적인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되어 오는가라는 것을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나이트 오브 컵스 역방향, 저스티스 정방향, 행맨 정방향 카드가 떴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금전을 융통함에 있어서 3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처음 3개월 차에 여황제와 같이 이것도 역방향으로 뒤집어져서 떴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어떤 돈에 관한 희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다가 돌아간다. 나한테까지 오지 못하고 돌아간다. 혹은 희소식인 줄 알았는데 희소식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어떤 호재였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절을 당했다. 내가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그 부족한 돈을 내가 충당을 해야 되는 곤란한 처지가 좀 예상이 된다. 혹은 이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있어서 너무 신중하다. 내가 혹은 나의 남편이 혹은 나와 계약할 그 거래 당사자가 너무 신중해서 결론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그러면 그 부동산에 관련한 가용 자금에 관한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지금 저스티스 카드가 떴어요. 내가 혹시라도 조금 더 그 가격을 깎을 수 있지 않을까, 내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법적으로 등기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일까, 이런 그 기대감과 어떤 우려감들이 많이 앞섰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일시에 해결이 되고 낱낱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이 나의 드림하우스로 가는 이 여정에서 내가 품었던 모든 어떤 망상과 어떤 기대,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 그리고 나의 거래 당사자가 보여준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서로 간에 명확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한 번의 순간이, 대면의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가용 자금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어떻게 융통을 해서 계약 현장까지 가져오는 것에는 성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계약서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상호 간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서로 속거나 속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명약관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심이 되는 카드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보다 조금 그 상향되어 있던 기대 같은 것들은 어떤 가차없는 조정을 맞이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승복을 할 수밖에 없겠다. 대신에 누가 눈에 띄게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기분 나쁘게 돌아서는 사람은 없겠다. 네, 그렇게 카드 흐름이 읽혀지고요. 9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행맨 카드가 떴어요. 행맨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싶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카드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 해결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것은 어떤 파토라든지 결렬을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서 내가 이 나무에서 풀려나는 상태에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시기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포기를 하라는 메시지로 뜨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이런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비관하거나 낙관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참에 좀 쉬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이 뒤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다리가 나타내고 있는 뒤집힌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황제 카드를 암시해요.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거래 과정상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나를 좀 애를 먹이면서 나의 손에 들어올 듯 말 듯하는 이런 나의 드림하우스가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순교자가 된 마음으로 조용히 미래의 황제가 될 나의 모습, 그리고 여황제였던 나의 모습을 예감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나에게 진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행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투지, 뭔가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새롭게 맺게 되는 인간관계도 많고,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과 공부를 해보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팔지 못했을 때는 이 큰 돈이 자산에 묶이게 되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어해낼 만한 현금 흐름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족끼리 나누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런 그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는 구간을 겪는다고 해서 투지를 꺾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게 나에게 큰 건으로 돌아온다. 나에게 내가 처음에 꿈꾸었던 그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첫발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순교자 모드의 어떤 갑갑한 기분이 드는 이 9개월 차 이 구간을 좀 잘 넘겨주시면 이렇게 길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대비를 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한 운을 가지신 우리 여러분들이 드림하우스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멘탈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유의를 하셨으면 좋을까라고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각각 4장의 오라클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사주 오라클 카드에서는 노인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밑에 연이어 뽑아져 나온 10개의 엽전 카드와도 같이 여러분에게는 이런 10개의 동전, 그 암장된 그 부귀영화, 암장된 금전운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 동전이 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이 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오간 발자국만 무성할 뿐 이 동전 아무도 아직 쥐어서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다라는 거는 이 돈이 현실 세계에서 돈이라는 재화로 바뀌어서 물질화되어서 나에게 오기까지는 이런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근데 지금은 나에게 그런 호운이 당장 따라주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께서는 그 세월을 낚는 마음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이제 비축을 하시는 그런 삶의 지혜를 아시잖아요. 나에게 운이 따라줄 때와 아닐 때, 아닐 때에는 에너지를 좀 아끼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나에게 이게 행운이 되어서 나에게 왕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투지를 꺾지 않는다면은 잠깐 에너지 레벨이 낮아진 그 상태를 못 견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처음에 들었던, 초창기에 들었던 드림하우스, 부동산에 관한 좋았던 첫인상들은 결코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로망을 내 것으로 실현해서 내가 그 문서를 주기까지 겪어야 되는 어떤 드라마들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지쳐하거나 고단해하거나 포기할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 자체에 천착을 하시기보다는 때가 되면 이것은 나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구간이다. 네, 그렇게 조언의 메시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 이 부동산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이 길한 운들, 행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 어려운 구간을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는가에 비례해서 1억 될 것이 뭐 몇 억으로 불어나고 몇 억 될 것이 또 더 크게 불어나고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인생의 어떤 지점들을 맞이하시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부디 이 투지라는 카드 만나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잡게 된 기회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4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전체적인 로망과 어떤 흐름을 제가 한눈으로 훑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안정된 생활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산 증식도 바라는 아주 정석적인 그런 집에 대한 마음의 원형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여러분에게 이 집이라고 하는 재화는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울타리로서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앞서 뽑아본 다른 번호들에서는 집을 그냥 가족이 구매해서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생활 방편이고 나머지 돈으로는 재테크를 하는 목적으로 집을 점점 개수를 늘려가고 싶은 그런 분들의 흐름도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집은 곧 사랑인 거예요. 집은 곧 사랑이고 집은 곧 가정이고 집은 곧 나의 낭만과 에너지와 영감의 원천이고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이 드림하우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가지고 있는 그림이 명확하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실제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런 투자 같은 것을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이 부동산을 둘러싼 기운에는 이제 기사 카드가 2장이 뜨고 전차 카드도 2장이 중첩을 해서 떴어요. 이 부분은 카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중첩해서 하나의 배열에서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이 원하게 되는 그 드림하우스에 가서 살게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드림하우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집이에요. 시선을 많이 끌고 인기가 많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것보다는 나만의 확실한 그 개성이 담겨 있고 흔하지 않은 좀 하이엔드급의 그런 주거 원하실 수 있겠다. 브랜드가 아니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라도 내가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감이라든지 어떤 부의 기운 그런 것들을 풍수적으로 많이 충전을 하고 싶어 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의 그런 욕구는 어떤 신혼집 마련의 형태에서부터 우리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가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켜 보는 경험도 해보셨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 4번을 뽑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테크의 안목은 상당히 높으신 수준에 도달해 있고요. 다만 이제 역방향으로 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일시적인 하락기를 맞이해서 조금 위세가 꺾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전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또 이 하락기를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시장 경제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서 돌고 돌아서 내가 애초에 머릿속으로 설계했던 그려보았던 어떤 나의 투자의 로드맵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차차 이제 해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흐름들은 간간히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는 스스로 막 나서서 일터에 나서서 돈을 벌어서 이 집을 마련한다기보다는 나에게 부동산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기회와 돈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상대방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요. 결혼하신 분들이시라면 남편을 통한 그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청약에 성공을 하신다든지 작은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부의 증식을 이뤄 나가신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읽혀지고요. 그 과정은 좀 더디게 진행은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괜찮은 첫 단추를 깨었거나 깨어나가는 중이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그 드림하우스를 둘러싸고 나와 그 경제 공동체인 사람하고 약간의 이견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견이 뭐 절대적이고 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역을 다른 쪽으로 하면 좋지 않아? 혹은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거 하나 사두는 세금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수익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조금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서로 간의 의견을 잘 절충을 해서 합의점을 찾으시게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이 그러면 올해 나에게 이동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간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3개월 차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이동수가 강력하게 지금 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꼭 이사를 가야만 하는 시기다라고 하시면은 앞으로 펼쳐지는 3개월 동안이 골든 타임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수와 이사에 필요한 자금 융통 상황, 동일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변화를 깨했을 때는 크게 잡음이나 무리 없이 좀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추진에 대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은 성사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2, 3개월 안에 다 해결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내가 그 집을 얻음에 있어서 경쟁자들의 존재도 조금 보여지는 면이 있고, 나는 이 갑작스러운 어떤 이동수에 관해서 내 주변에 알리고 설득을 하는 과정도 조금은 필요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워낙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또 6개월 차에 접어들면은 나의 의지가 전혀 다른 에너지, 조금 꺾이는 분위기, 좀 지체가 되는 분위기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사 자체가 목적이신 분들, 반드시 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뭔가를 마무리를 서류적으로 하셔야만 하는 분들은 이 3개월 안에 작업들을 다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의 이동우는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떴어요. 이게 정방향으로 떴으면 희소식이고 나에게 굉장히 매너 좋은 누군가가 와서 좋은 기회를 선사해주고 펜타클 기사보다 좀 더 빠른 속도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거래는 나에게 실익을 가져다 주고 두고두고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한 괜찮은 거래였다라고 회자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역방향으로 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났더니 이제 나의 기대만큼은 좀 받쳐주지 않는 어떤 외적인 상황, 나의 거래 당사자가 마음을 바꾼다라든지 계약 조건이 바뀐다라든지 혹은 나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읽혀지는데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속이 상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좀 지지부진하네, 일의 처리가 좀 지연이 되는구나 이 정도?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나한테 뭐 금전적인 데미지가 크게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읽히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정도, 이제 그렇게 읽혀지고요. 9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의 이동수는 이동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득실득실한데 나는 지금 결정을 이제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드림하우스의 모습이 요 시기쯤에는 딱 하나 이거다라는 것이 내 눈에 목적지가 명확해서 그것을 달성을 하고 싶은 투지도 있었는데 9개월 차쯤 접어들면은 마음속에 조금 자잘한 불만은 있고 딱 이거다라고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물건도 사실 잘 없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몸은 바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돌아다니실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의 이동수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임장을 내가 되게 안 가본 지역으로 가본다든지 다양한 투자 물건을 소개를 받는다든지 혹은 이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여본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만남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아무도 나에게 딱 부러지는 정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도 썩 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은 이 집에 대한 나의 욕구는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한편으로는 성사되지 못한 이 욕구를 기저에 깔아두고 뭔가 계속 기회를 찾아보긴 해야겠다.
이렇게 전투를 앞두고 나서 그 군사 훈련을 받는 예행 연습을 하는 그 훈련병들의 모습으로 내가 좀 갈고 닦아놔야겠다. 네, 이 정도의 어떤 이동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3개월 차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4번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용자금을 이때 어떤 방식으로 얻어내서 나의 드림하우스에 내가 입성을 성공하게 될 수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이 3개월 동안은 집 자체도 정말 많이 보러 다니 계시겠지만은 돈을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발로 직접 뛰어서 은행도 예를 들어서 내가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다 돌아다녀 보면서 최대한 풀로 레버리지를 발생시켰을 때 갖게 되는 그 각각의 그 대출 조건과 이자 같은 그 결과들, 상환 기간 이런 것들을 정말 정력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다니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금융권뿐만 아니라 그 보험사 대출이라든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자산에서 추가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현금화시켜서 담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얻게 될 득과 실은 뭔지, 혹은 내 주변에 일시적으로 이런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원바이 원으로 다 여러분이 두드려 보시는 모습이 제 눈에 선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그 가용 자금을 얻으실 수가 있대요. 네, 정말 다행인데요. 다만 이제 이때 그 여러 사람들하고 돈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빈번한 만남이 오갈 수가 있는데요. 서로 간의 에너지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 내가 목적은 달성을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전차카드는 전장에 나선 모습이거든요. 조금 전투적인 나의 모습이 상대방들로 하여금 나에 대한 그 돈을 구하러 온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흑백 논리를 심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을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상대방들에게 나의 인상이 다소 호전적으로 남겨질 수는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그런 그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어떤 여성을 매개로 한 그런 거래 조건에 조금 더 귀를 쫑긋 기울여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차에 넘어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그 금전 상황은 지금 7개의 카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넘기고 났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도 선택을 못했으며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선택을 못하고 있는 좀 붕 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동기 자체가 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때문에 내가 이 전차의 시기에 굉장히 많은 현장 조사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과 기회는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선뜻 손을 내밀어서 움켜쥐지를 못해서 어찌 보면 9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 5개의 컵카드가 떴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좀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낙심을 한 모습의 카드가 9개월 차에 떴어요. 내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뭐 전세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좀 읽히는 대목이었고요. 하지만은 나에게 있던 어떤 소유권 자체가 처분되고 등기가 말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끈기게 기다리시다 보면 여러분의 그 고뇌가 끝나는 시점도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요 6개월에서 9개월 구간에 그 금전이 내 뜻대로 원활하게 융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6개월 차에는 내가 원하는 돈의 한 70%를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구해지는 게 한 30% 정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9개월 차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반절에 조금 못 미치게 조금 더 구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했던 금액에는 한 반절 정도밖에 미치지 않아서 좀 실망을 한 모습, 네, 그런 것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드림하우스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오라클 카드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총 4장의 카드가 떴는데요. 먼저 사조 오라클 카드에서는 고뇌라는 메시지가 읽혔어요. 아무래도 이 잔이 Five of Cups와 Seven of Cups, Knight of Cups, 역방향 이런 것들이 사조 오라클 카드에 나오는 이 술잔 있잖아요. 이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 아쉬움에 좀 야심한 시각에 잠들지 못하고 술로 쓰린 속을 달래보는 좀 그런 시간 겪으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이유는 내가 그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그 분별하는 능력이 조금 미숙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때 스톱을 한 게 나중에는 또 이런 좋은 운으로 밝혀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나쳐 간 기회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이득이 될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이 좋은 운을 100%의 가능성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안 좋은 마인드, 좀 침울한 기분, 그리고 후회가 되는 이런 기분, 이런 것들에 좀 오랜 시간 여러분이 그 싱크가 되어 있다 보면은 나의 좋은 운을 내가 100을 가져올 수 있는 게 90, 80 이런 식으로 그 운의 크기가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10분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시고 나에게 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이 성공을 의미하는 월계관, 이 카드의 그림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서 전화위복이었다, 항상 그 말을 좀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신 오라클 카드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제사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그냥 회화적으로만 해석하자면은 조상을 잘 모시면서 기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뜻도 있는데, 조금 더 그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 카드들과의 관계성이 보이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가 돈을 융통해 올 수 있는 여러 인간관계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자잘한 실망과 마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된다고 해요. 나는 드림하우스를 잘 그 선별해내는 안목도 가졌고, 나의 생각이 틀림없다라는 그 주관도 확고하고, 어떤 성견지명도 있는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아직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나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선에 도달해 있지가 못하는 거예요. 혹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을 좀 번잡하게 일으키냐, 혹은 우리 형편에 비해서 왜 그렇게 좀 욕심을 내는 것 같다, 혹은 꼭 지금 거기를 가야 하느냐, 혹은 뭐 굳이 집을 사야 되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런 식의 다양한 이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나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나의 그 목표 지점에 골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주변의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중간에서 맞이 역할, 그 중심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잘 도닥이면서 결국은 모두에게 이득이 될 부동산적인 그 좋은 행운을 좀 더 한 발짝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과 관점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는 그 부의 크기도 다른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마음으로 잘 한번 설득을 해보시면 보다 좀 스무스한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이 조언점 카드의 결론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5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드림하우스, 부동산에 대한 로망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을 때, 와, 진짜 그릇이 크시고, 부동산에 관한 한 가장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었어요. 나는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단순히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도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법인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의사가 충만하거나 또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일 수도 있겠다.
나는 뭐 장차 건설업 진출로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조합 같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의 지역의 전체의 모습이 탈바꿈되는 과정,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는 아직 그런 기회의 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내가 선점해서 제2, 제3의 강남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내가 뚜렷한 몫을 하고 그 흐름 속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 나의 모든 복과 부귀함은 그 토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건물주까지 되고 싶은 그런 로망이 나에게는 확고하게 있다. 네, 그렇게 우리 5번 뽑아주신 분들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런 커다란 로망이 그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우호적인 흐름으로만 흘렀던 것은 아니네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욕망과 그릇을 가지게 됐을 때는 나에게 어려운 시절이 선행을 했던 거예요. 집 없는 서름 혹은 그 이상의 그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과 남들은 누구나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아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결핍과 기다림, 지연 그런 기간을 어쩌면 유년기부터 거치면서 대신에 그것이 누구보다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준 거죠.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능력 있고 안목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장차 큰 돈이 될 만한 성행할 만한 그런 부동산 자리에 대한 안목은 우리 5번을 뽑으신 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압승이다. 그냥 내가 보는 것은 그냥 시선만 닿아도 그게 다 돈이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셔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안목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나는 그 복부인의 이미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정중심에 위치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게끔 소위 말하는 감투 하나 쓰시고 시행인가 그 전 단계부터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까지 그 일련의 플로우를 너무나 잘 학습을 해왔거나 혹은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이제 그런 어떤 인재이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주변에서도 은근히 바라고 있대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대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좀 시기 질투해서 저 부동산밖에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설수를 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어도 나의 능력 자체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좀 자신감 있게 나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여러분이 펼쳐주셔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황제인 나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이런 걸 넘어서죠.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단순히 돈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까지 갖춘 사람들만이 그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와 멤버십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주거 당연히 원하실 것 같고요. 혹은 그런 형태의 주거를 그 사업을 일으켜서 공급하는 것에도 심지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큰손이신 거죠. 그랬을 때 우리 5번을 뽑아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간의 부동산이라는 이슈, 나의 드림하우스라는 이슈에 관련해서 어떤 이동수가 있는가, 실제로 이사를 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등기상으로만 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3개월 차에 바로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떡하니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직접 이사를 가셔도 좋고 그냥 서류상으로 투자만 해두셔도 괜찮고 어쨌든 그 매매와 관련된 운일 것 같거든요. 이 운때를 잘 활용하셔서 무엇을 추진하셔도 길하겠다. 뭐 상가가 됐던 토지가 되었던 경매가 되었던 이 3개월 차 안에 나의 그 시야에 포착이 되는 나의 이 노련하고 예민한 시야에 포착이 되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기회는 장차 큰 돈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현재는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작은 사업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나에게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6개월 차에 접어드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잠깐 휴식에 들어간 황제의 모습인데요. 근데 갑옷은 벗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무구두를 내려놓고 있는데 앞으로 9개월 차에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또 한 번의 천운을 잡기 위해서 기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에게는 앞으로 9개월간 2번이나 되는 엄청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앞서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았건 잡지 않았건 나에게 또 남아있는 마지막 승부처가 하나 또 남아있다라는 것을 어떤 직감을 하고 자리에 가만히 누운 모습으로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그 투자에 관련해서 했던 그 의사결정들을 복귀해보고 지금은 쉬어갈 때이다. 이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이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조금 이동 자체에 대한 욕구도 사그라들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자체도 약간 그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그 시간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그 다음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그 비우는 과정으로 좀 보내실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랬을 때 9개월 차에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때는 어떤 그 자산 가치의 증식과 관련된 기회였다라면 이때는 그 사업의 사이즈 자체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비전이 있는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아이디어와 이슈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전부 그 천운이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굳이 막 어떻게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가만히 있어도 나의 안테나에 꽂히는 것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서 들고 오게 되는 다만 맑은 몸과 그 마음으로 항상 그 촉은 기민하게 이제 세워두시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제안 중에 어떤 것은 기회고 어떤 것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경험과 노련함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기회를 9개월 차에 충분히 살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부동산의 그 문서 관련된 이슈를 꽉 잡을 수 있다. 새로운 발전지향적인 변동수가 예상이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카드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그 5번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금전 문제, 이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가용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 혹은 그 금전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카드에게 질문해 봤을 때 먼저 3개월 차에는 퀸 오브 완지 역방향이 떴어요. 그래서 이때는 황제와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 나무를 든 여왕이 역방향으로 떴거든요. 나보다 사회적으로 혹은 그 개인사적으로도 연장자인 여성이 나의 어떤 금전, 가용 가능성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역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한번 설득을 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가 일정 금액을 좀 증여를 해주셔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잘 알고 지내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 조건이 괜찮은 은행을 소개해 주는데 거기 갔더니 좀 어떤 노련해 보이는 그 여성분이 담당자로 계시다든지 뭐 그런 인연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혹은 이것을 인물이 아니라 카드 자체의 에너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내가 이 돈을 직접 구해야 하는데 나는 이 돈을 순식간에 벌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매력과 능력과 어떤 열정, 행동력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낯가림 없는 거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6개월 접어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금전 사정은 부동산에 관해서 나이트 오브 완지 역방향이 떴어요. 재미있는 점이 지금 3장 다 금전과 관련해서 완지가 떴는데 여기도 완지가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한눈에 알 수가 있었는데 이상과 꿈은 이렇게 높은데 아직 나의 현실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그 앞서가는 마음만큼 나의 안목만큼 실제로 치러야 되는 그 비용은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나의 직성껏 뭔가를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점점 더 나의 드림하우스에 근접한 그런 모습으로 부동산이란 자산을 불려나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그 마음을 얻을 때 나에게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무턱대고 여기저기 좀 융통을 해보려고 사람들을 좀 찌르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나에게 약간씩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닌데, 되는 게 아닌데, 좀 이런 핀잔 같은 거 한마디씩 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만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방법론적으로 내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이런 휴지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종합적인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이 포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에 깔려있는 돈들을 좀 수금을 좀 일찍 해보려고 하신다던가 뭐 그런 시도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한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도 같은, 내가 그리는 그림에 100% 부합하는 그런 회수율을 보이진 않겠다. 반 정도는 내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에 이롭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9개월 차에 뜬 나의 그 부동산의 가용자금에 관한 흐름에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역방향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지금 퀸에서 나이트에서 페이지까지 내려왔으니까는 단계별로 좀 많이 내려놓은 모습이죠. 이쯤에 왔을 때는 뭐 더는 실망할 것도 없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척하니 이제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풀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처신을 달리하고 마음을 좀 달리 먹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깨달음을 좀 많이 얻게 되신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에 즈음하면 이렇게 나보다 연장자인 남자가 나한테 귀인으로, 인연으로 나타나서 이제 너의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비워졌으니 내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급하게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회들이 다 날아가는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 자체에 그런 것이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들은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올 거예요. 개월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고 싶은 나의 마음이 어느 행동까지 나 자신을 부추기게 하는가, 나는 무엇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메타인지를 하면서 관찰해 나가면서, 나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더 느껴보시고 만나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고 이 기간 안에 돈을 맞추지 못하면은 뭐 혹은 계약금 같은 것이 상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좀 무리를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잔금 같은 것을 기간 안에 구하지 못했을 때 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흥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옴짝달싹 못하게 됐고 굉장히 좀 급한 처지가 되었고, 이런 것들에 스스로 조금 불안감을 가지게 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보다 연장자인 어떤 분이, 남성분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교통 정리를 해주시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야망의 크기만큼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일으켜서 너무 무리한 그 생업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투자를 막 강행하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역방향으로 뜬 3개의 완즈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좀 훌륭한 인생 레슨이 되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금전에 있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하셨으면 하는 점, 조언점을 4장의 오라클 카드를 각각 뽑아봤더니, 먼저 사주 오라클 카드에서 배나무 카드가 떴어요.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이 배를 서리해서 훔쳐서 갓 속에 넣어놓고 모른 채 하고 도둑질을 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의 주제가 드림하우스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그 활활 타오르는 의지와 어떤 배포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돈을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는 비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데 나는 아직
그걸 얻은 것도 아닌데 내 위에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빨리 배나무 밑에 와서 그거를 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약간 흠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욕심 많다. 저 나무를 전부 다 자기 거를 하려고 한다. 혹은 지금 공부해야 될 나이에 무슨 배 이런 식으로 네, 비유를 하자면 주변에 어떤 그런 질투에서 비롯된 그런 흠집내기 현상 같은 것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그 대지주의 어떤 마인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다 일일이 오픈하거나 자신의 행적을 다 밝히거나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설수를 조심하시라는 그런 카드가 떴고, 이 38번 오라클 벨린 카드, 그 타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그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일시적인 사건을 겪게 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의 주제가 드림하우스 부동산이었는데 이 탑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강력한 비전, 나의 직관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돈을 융통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대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나의 예상과는 달리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자칫하면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어떤 나의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안목과 의지 같은 것도 사실은 허상이었던 게 아닐까. 나는 이쪽으로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내 팔자의 재물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는데 내가 좀 주소를 잘못 짚은 거 아닌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이런 온갖 종류의 망설여지는, 자기 확신이 좀 사그라드는 그런 지점 일시적으로 겪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언젠가는 나에게 그 주어질 강력한 자기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설득, 남이 뭐라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건, 일시적으로 뭐 협조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뭐 돌아서건 말건, 나는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기 확신을 재검증받는 이 일련의 드라마가 저는 읽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차 그 나의 드림하우스,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때 좀 어려운 계절이나 내가 뜻밖의 맞아들이게 된 계절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이 마음속에 피스 카드가 떴어요. 평정심, 평화. 어떤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진리 중에 진리구나라고 납득을 하게 되는 그 평화의 마음, 그것을 잘 간직해 주실 때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잘 안정되어 있는 정서 상태를 본 어떤 그 귀인이, 연장자인 남성인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귀가 트이고 눈이 뜨이게 하는 어떤 말 해주시고 선택에 도움을 주시고 때로는 현실적인 도움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커다란 그릇을 굳이 세상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 완성을 향해서 빚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맷집은 얼마나 되고 과연 내가 그런 큰 부를 부동산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그릇인가 하는 점을 스스로 탐구해보는 어떤 즐거운 모험의 기간으로 향후 9개월 살아보셔도 아주 흥미롭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